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미중 관세 협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상 자체는 거의 전 세계 언론이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현실적으로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나 중국의 전략을 한번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반 환경이 어떤지를 보면 되는데요. 제 느낌에는 좀 더 급해 보이는 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말하는 거를 빨리 하나라도 가시적인 효과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증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잘 될 거다, 우리는 큰 진전을 이뤘다, 만나자마자 그런 트위터를 올리고 했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중국은 오히려 근데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 방법을 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각종 수치가요, 중국이 미국의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에 생각보다 타격이 크지 않다라는 수치가 지금까지는 나왔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타격이 커질 겁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요, 그 타격이 커지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중국산 물품이 수입되지 않으면 7월부터 당연히 월마트나 이런 데서부터 매대들이 비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기존에 싸게 사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상황이 오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미국의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는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첫날 회담입니다. 지난 10일 회담 종료 후에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요, 중국과의 매우 좋은 회담이 있었다며 많은 것이 논의됐고 많은 것에 동의가 이루어졌다, 우호적이지만 건설적인 전면적 리셋 협상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요, 미국 업계에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또 한 번 말을 했는데요. 이건 사실 큰 진전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레토릭, 그러니까 수사 같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만났을 때도 큰 진전이 있었다, 우리는 곧 북한 핵 문제 풀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올렸지만 결국 하나도 풀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말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닌데요. 그렇지만 주식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며칠 전에도 지금이야말로 주식을 살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좀 긍정적인 것, 영국과의 무역 협상을 끝나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동맹국들과의 무역 협상을 계속하면서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자신이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것도 그런 긴 시간적 흐름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요,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미국이 얼마 정도의 관세면 중국과 협의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전날에요, 중국산 제품에 대해 현행 145%의 관세율을 80%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는데요. 사실 이거는 레토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중에는요, 중국에 대한 관세를 60% 매기겠다고 했거든요. 80%라는 것도 자신이 질러놓고 이 정도 해줄게 라고 해놓고 나중에 더 낮춰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을 협상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요, 최근에 뉴욕포스트 기사인데요. 뉴욕포스트에서 트럼프 백악관이 약 50%대 관세율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50%는 어떻게 나왔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월마트하고 여러 소매업체 대표들하고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145%의 관세 매긴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딱 끊어졌다고 하니까 그 대표들이 속이 타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대부분이고, 월마트 같은 경우는 40%, 50%라는 얘기까지도 있는데, 그러면 그게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월마트는 미국에서도 중저가, 저소득층이 많이 쓰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은 쓰라니 저소득층에게 전가되니까요. 그때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50% 정도가 되면 중국에서 배가 뜰 수 있다. 최소한 그 정도 되면 일단은 배가 떠서 가격을 높이 붙이더라도 물건을 진열하고 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도 그러면 한 54%, 50에서 54% 사이에 최종 관세율을 상정하고 그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뉴욕포스트의 보도였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소매업체들도 그 이후에 중국의 물건 발주를 낼 때 관세를 10%, 20%, 30%, 50% 이렇게 서로 여러 구간을 나눠서 했을 때 물건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서로 맞춰가지고 발주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중국에서 배들이 바로 떠서 미국으로 올 수 있게, 그리고 이미 오고 있는 물건도 도착했을 때 그 관세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미 이 소매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50% 관세를 매길 가능성도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어디에 배팅하냐면 트럼프의 80%란 말보다 트럼프가 선거 때 했던 60%의 말, 그리고 그보다 조금 낮은 정도 50% 40%, 그 정도에서 관세가 결정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의도대로 그대로 말려들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요, 계속 일관되게 말해옵니다. 이 공산당의 특징이요, 일관되게 말해온다는 건 이미 정해져서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원칙을 바꾸지만 공산당들은 자기 인민들에게 설득해야 될 것도 있고 그 체제 자체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말해오는 걸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인민들이 의심을 하잖아요. 북한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대북 협상할 때 자신들이 지켜왔던 원칙을 끝까지 밀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한국의 정권은 바뀌고 한국에서는 이번엔 대화하자, 계속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여론이 올라올 때까지 북한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면 원하던 것을 관철시켜 왔거든요. 똑같습니다, 중국도. 그런데요, 중국이 잘 버틸 수 있다는 최근에 수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 그러니까 4월 2일이죠.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그 4월 2일 해방의 날 이후에 지금 중국의 무역 수치가 어떻게 됐느냐라는 게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45%의 고유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중국산에 부과한 거죠. 지난 4월에도 중국의 수출 실적이요, 전망치를 크게 뛰어넘는 깜짝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지난 9일 중국의 해관 총서, 그러니까 세관이죠. 해관 총서는요, 지난 4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8.1% 증가한 3,156억 달러, 약 442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추정해서 1.9%나 블룸버그 통신이 추정했던 2.0%보다도 훨씬 높은 거죠. 수입액도 0.2% 감소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로이터는요, 수입액도 마이너스 5.9%확 떨어질 걸로 봤거든요. 왜냐? 미국으로 수출길이 막히니까 원자재나 이런 걸 들여오지 않을 걸로 봤는데 수입액이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지난 3월 수출 증가율이 12.4%, 이거는 아마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 걸 생각해서 진짜 밀어내기를 한 걸 텐데요. 그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4월부터 미국이 중국의 145%라는 어마어마한 그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의 수출이 8%나 늘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어느 정도 버티는 힘이 생겼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밀어내기 수출을 한 걸 거야. 4월 달에 그 4월 2일이니까 되기 전에 빨리 해가지고 고전으로 수출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빨리 보내게 한 걸 거야. 뭐 4월 1일 수출하는 걸로 해서 뭐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출의 17.6%나 감소했습니다. 분명히 그 영향이 크게 있었고요. 대신 동남아시아 10개국에 21%가 늘었고 유럽연합에 8%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중국에서요, 브라브라 수출 향을 바꿔가지고 동남아나 유럽으로 넘겼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약간 우회 수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남아로 21%나 늘었다는 건 중국 사람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빨리 동남아로 보내서 동남아 40% 먹었지만 그거로 해서라도 보내라고 해서 관세를 40% 물고라도 미국 향이나 어디로 딴 데 보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중국이 그만큼 민첩하게 관세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중국의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간이 갈수록 보면 중국 입장에선 버티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당장 급하게 보낸 거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계속 관세의 영향이 누적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주문을 안 하게 될 거고요. 특히 지금 동남아로 20% 늘었다는 건 상당 부분 우회 수출일 수 있는데요. 그 우회 수출조차도 미국이 계속 막아갈 거기 때문에 동남아로 보내는 것도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동남아 각 나라에서도요, 중국 때문에 자기들 상품이 안 팔리거나 자기들 상품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게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될 수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중국이 깜짝 8% 수출 성장이라는 수치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버틸 힘이 있어 라는 걸 보여줬다는 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중국이 이렇게 버티고 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조금 무서운 얘기지만 중국인 여론조사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요, 당장 대만과 전쟁은 안 되지만 5년 이내에는 통일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높았다고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이미 중국 지도부의 생각대로 중국인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을 키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전쟁은 안 되지만 5년 이내엔 통일해야
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5년 동안 기다린 후에는 '전쟁이나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게 아닌가.'라고 그 중국 사람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양안의 긴장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카터 센터가요, 지난달 2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중국 국민의 다수는 대만 통일을 위한 전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무기한 현상 유지를 원치 않는 조건부 지지 태도를 가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요, 미국 에모리 대학교 정치학과와 공동으로 진행했고요, 차이나 포커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서요, 전체 응답자의 55.1%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을 했고요. 이는 강경한 정부 기조에 비해서 민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요, 대만의 통일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질문에는요, 5년 이내라는 응답이 33.5%로 가장 많이 했습니다. 전제 회피 입장과는 별개로요, 무기한 현상 유지에는 분명히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리고요, 우리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시아에 있는 이런 국가들과는 분명히 다른 의식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보여주는 게요, 중국인 응답자의 66.1%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중국이 계속 지지해야 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0%는요, 푸틴이요, 중국의 주권과 국가 이익을 존중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남중국해 관련해서는 81%가요,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와의 국경 분쟁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응답이 79.7%에 달했는데요. 이거는 중국인들이 한마디로 자국의 이익과 어떤 외국과의 분쟁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고 있고 상당히 강경하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양안 문제에 있어서만 그 긴장을 조금 낮추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5년 이내에는 중국인들이 다시 분쟁을 해서라도 우리가 대만을 합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일본이 헌법을 개정해 공격형 군사력 보유를 허용할 경우에는 군사 개입을 지지하는 응답도 36%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으로는요, 외교적 항의가 그래도 계속 제일 높은 26%. 그렇지만 군사적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게 25.9%로 또 상당히 높고요. 북한을 통한 비핵화 압박이 21.9% 등이 고르게 나타나서 여러 대응 방안을 함께 보려하는 태도를 보이긴 했는데요. 어찌됐든 군사적 개입이 외교적 항의와 거의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는 건 이 또한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해서도 중국이 강경일변도로 나올 수 있는 여론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중국 여론의 전반적인 경향은요, 전면전보다는 제한적 군사행동이나 외교적 전략적 수단을 활용한 압박 기반 대응을 선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충분히 이제 전략적 긴장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데는 중국 국민들이 상당히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 전략이 상당히 긴장 조성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중국인들의 마음이 그 긴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여론적 토대가 마련돼 있다는 게 이번에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요즘 핵무장 여론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이 미중 충돌에서 미국과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중국 국민들 그리고 중국 지도부는 한국에도 더더욱 압박에 대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점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런 점을 어떻게 무기화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짜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일본 국민의 62%가요, 전쟁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는데요. 이거는 10년 전보다 12%나 더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아사히 신문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응답자의 62%가 향후 일본이 지역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고 하고, 이거는 10년 전보다 12% 증가한 수치랍니다. 이 일본같이 뚝 떨어진 섬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이 지정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건데요. 12%는 전쟁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고 50%는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 가능성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단 5%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이 도쿄 주호대학의 스지 이즈미 교수는요, 대만 해협의 위기가 일본을 분쟁에 끌이를 수 있다는 점이 일본 국민 최대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요, 동중국해, 그러니까 일본명으로는 센카쿠 열도, 그 중국명으로는 다오이다오에 대한 활동, 여기서 이제 양국이 부딪히는 거, 이런 것들도 계속 전쟁의 문제로 갈 수 있다고 일본 국민들도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요, 종합하자면요, 중국 국민들도 상당히 호전적, 그다음에 전략적 압박을 선호하고 일본인들도 점점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마음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이 동아시아에서도요, 어떤 지정학적 긴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그 사이에 한국도 그 중간에서 상당히 곤란한 모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계속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